비트코인 날 데려가 저 별들 너머의 신세계 멜로디 무한한 우주 속 비만을 담아 비트코인 꿈의 로 1. 비트푸프 비트메인과 8만 대 비트코인 채굴기 계약. 먼저 마이닝 업계에서 눈길을 끄는 대형 계약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마이닝 전문기업 비트푸프가 세계적인 채굴기 제조사 비트메인과 2년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8만 대에 달하는 최신 모델 S21 XP S21 프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채굴기 수요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두업체들은 해시파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지불 구조입니다. 현금 일부는 무이자로 나중에 낼 수 있고 나머지는 비트푸프 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해요. 즉 비트메인도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받으면서 비트푸프와의 장기적인 협업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푸프가 단기에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막대한 해시파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소식이 공개되자 비트푸프 주식이 일시적으로 급등해 5.60달러까지 찍었으나 이후 소폭 하락해 5.42달러 선으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마이닝 업체가 가시적인 시장 시그널을 줄 때마다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편인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상승장 시점에 대규모 투자 긍정돼 비트코인 가격 변동 위험 부정을 저울질하면서 가격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시바이누 온체인 지표 급등. 시바이누는 밈코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관심이 상당합니다. 1월 초에 대형 지표가 1079% 폭증했다는 건 고래급 투자자들이 단숨에 대량 매집으로 돌아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시바이누는 소각과 고래 지갑 동향이 맞물려서 가격이 급등한 바 있죠. 1월 3일에는 마이너스 177.74억 시바이누쿤 물량이 이탈했는데 하루 만에 플러스 67.52억 시바이누로 전환됐다는 건 극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밈코인이라서 위험하다고 치부하기엔 이 생태계도 트리트 토큰 출시 시바스왑 같은 디파이 플랫폼 다가올 시바리움 레이어 2 솔루션 등 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배경 덕에 시바이누가 가격 상승과 커뮤니티 결집을 재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 3. 크립토 게임 소식. 햄스컴배트 햄스터 버스 텔레그램 에어드롭. 게임 섹터는 늘 그렇듯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햄스터 콤배트 햄스터 버스 같은 귀여운 혹은 코믹한 테마를 사용한 PE 게임들이 새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동시에 텔레그램 기반 게임 에어드롭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니 여기서 게임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죠. 최근에는 블록체인 게임들이 단순 토큰 채굴형에서 벗어나 좀 더 흥미있는 게임성을 갖추려 노력 중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성공한다면 일찍 진입한 유저들이 토큰 보상을 받거나 NFT를 활용해 2차 시장에서 거래하는 구조가 되겠죠. 물론 실패하는 프로젝트도 많으니 각 팀의 실력과 파트너십을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4. 최고의 크립토 런치패드. 런치패드 시장은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포크스타 트러스터스와 BSC패드, DAO 메이커, 스피디 파운드 게임파이 같은 곳들은 저마다 독특한 강점이 있어요. 어떤 곳은 크로스체인 지원이 뛰어나고 어떤 곳은 메타버스 게이밍 분야 전문성을 강조하죠. 런치패드는 쉽게 말해 프로젝트에게는 자금 조달과 홍보 기회,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전장치 사기 필터링을 갖춘 초기 투자 기회를 주는 플랫폼입니다. ICO 시대 초기와 달리 요즘은 KYC 사전 검증, 백서 분석 등이 엄격해져서 한층 더 체계적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프로젝트와 투자 수요가 맞물려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리플 미국 채용 재가동. 리플이 SEC 소송에 휘말리고도 굳건히 버텨온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특히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길까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내 인력 고용을 무려 75%나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실히 규제의 변곡점이 다가온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SEC 소송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중후반기에 접어들고 2025년 새 의회 행정부 교체 가능성 등도 고려될 수 있게 갈링하우스는 SEC 의장 교체 혹은 의회 차원의 명확한 암호화폐 법안 마련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포기하기엔 리플이 이미 너무 많이 성장했고 또 미국 금융권과의 파트너십이 핵심인 모델이니까요. 6. 시바이누 소각률 2133% 폭등 10% 가격 상승. 시바이누가 짧은 기간에 소각률 2133%나 폭등했다는 건 커뮤니티 차원에서 소각 이벤트가 있었거나 혹은 특정 지갑이 대규모 소각에 참여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3148만 3015 시바이누를 한 번에 소각했다니 상징성이 꽤 강하죠. 밈코인 시장에서 소각은 늘 토큰 희소성을 높이는 일종의 바이럴 전략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바이누 메인 개발자인 시토시 쿠사마가 트리트 토큰 론칭 계획을 알리며 시바 생태계가 또 확장된다는 기대감을 주었어요. 그 결과 시바이누 가격이 단기적으로 10%가량 뛰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TREAT가 얼마나 유의미한 사용처를 만들지가 관건이겠죠. 7. 에이브 P 스위치 USD 패깅 제한. 디파이 시장에선 에이브가 대표적인 대출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그동안 거버넌스 토큰 홀더들은 AV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
청산 수수료 등을 대체로 유동성 공급자나 스테이커에게 돌려줬는데 이제 P-스위치를 작동해 일부를 DAO 금고나 재단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디파이 프로토콜이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인 개발 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수수료를 재분배하려는 거죠. 또한 에다나 랩가 제안한 USD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 시세와 10일로 맞추자는 아이디어가 올라오면서 거버넌스 커뮤니티에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일부는 AAVE 자문단이 ETHENH과 이해관계가 있다라며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또 다른 쪽은 시장이 원하는 안정적 패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디파이의 핵심 가치이므로 이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카르다노 대규모 매수 루머 및 2025 로드맵. 카르다노 관련해서 지난번 에너모스 카르다노 바잉 스피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해당 출처가 삭제되는 등 우왕좌왕한 상황이라 실제 대규모 매집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카르다노는 2025년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의 레이스 월렛 비트코인 협업 미드나이트 체인 등을 준비하며 꾸준히 확장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DA의 스테이킹률이 높은 편이고 커뮤니티도 결속력이 강해요.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의 꾸준한 홍보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단기 시세보다 중장기적 성장성을 보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쿠코인 거래소. 쿠코인은 글로벌 거래소 중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최상위권 다음으로 손꼽히는 플랫폼입니다. 2017년에 출범해 꾸준히 상장 종목을 확대하면서 사용자 기반을 다졌죠. 스팟 거래뿐 아니라 마진 선물 OTC 랜딩 스테이킹 등 기능이 다양해 초보부터 기관 투자자까지 폭넓게 아우릅니다. 다만 미국 등 특정 지역 규제 때문에 고객 일부는 VPN 등을 써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코인 자체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수수료 할인이 크고 플랫폼 수익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어 인기가 있어요. 또한 모바일 앱의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 이동 중에도 손쉽게 트레이딩이나 계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198,000 BTC 이동 소문. 일부 트윗이나 포털에 98,000 BTC가 이동했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정작 관련 지갑 주소나 트랜잭션 아이디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루머로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98,000 BTC는 현재 시세로는 기사상 1 BTC 98,553달러 기준 무려 96억 달러가 넘는 돈이 움직였다는 얘기이므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대규모 이동 소식은 종종 가짜 뉴스로 판명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루머가 돌았다가 나중에 조사해보니 소수점 자릿수를 잘못 해석한 것이거나 내부 지갑 재배치 실질적 이동은 없는 였던 사례가 많아요. 현재로선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아 단순 소문 수준으로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10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0억 달러 자본 조달 계획.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446,400 BTC 약 437.96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다시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달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점은 2025년 1분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 당연히 시장 상황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여 흥미로운 건 기사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약 98,000달러 선으로 표기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놀라운 가격이지만 기사 발행 시점의 맥락인지 혹은 미래 가정치인지 알 수 없어서 다소 혼동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황소롱 페이스를 절대 꺾지 않는 대표 기업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12 미국 은행 임원의 횡령 사건. 이다오 지점장이었던 제시카 앤 마샬이 3개월간 약 34만 5,664달러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문서 조작 직원들에게 기록 수정 명령 등 구체적인 행태가 드러났고 FDIC는 이 임원의 금융권 취업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하네요. 전통은행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이니 암호화폐가 아닌 곳에서도 이런 금융 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존 금융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주장이 다시 부각됩니다. 물론 암호화폐 업계 역시 보안 이슈나 해킹 내부 부정이 없지는 않지만 전통 금융권도 횡령 사기 사건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규제 당국으로서는 양쪽 시장 모두 주시해야 하는 형국입니다. 13 카르다노 2025 전략 리으라스 월렛 비트코인 연동 미드나이트 체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2025년 카르다노 대규모 확장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레이스 월렛과 비트코인 연동을 중요한 축으로 꼽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레이스 월렛은 기존 NAMI 월렛 사용자들을 흡수해 더욱 직관적이고 기능성 높은 지갑을 만들겠다고 해요. 또 한 가지 관심을 모으는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OS 페어게이 트랙 같은 파트너와 함께 카르다노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구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을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활용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상호운용성을 실현하는 형태일 텐데 2025년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 기술적으로도 큰 화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미드나일라는 프라이버시 보호 중심의 사이드 체인도 동시에 개발 중이어서 탈중앙 거버넌스 영역에서 더욱 폭넓은 응용이 가능해질 듯합니다. 따라서 헤이즈 투자 에다나 랩 텔레그램 기반 금융 툴 비트맥스 창립자로 유명한 아서 헤이즈가 투자한 에다나 랩과 텔레그램 메신저 안에서 결제와 저축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유저 수가 9억 명을 넘어섰다는 추정치도 있고 여기에 애플페이까지 연동된다면 그야말로 거대한 모바일 결제 시장의 다이렉트로 접근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이들이 핵심으로 삼는 자산이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파생 상품을 활용해 달러 가치와 연동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단 미국 사용자를 포함해 글로벌적으로 서비스하려면 각국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이 점이 가장 큰 과제로 지목되네요. 2025년 본격 출시는 이 규제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2024년 언더 더 레이더 게임 7선. 이 목록은 이미 대형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커뮤니티에서는 꽤 주목받고 있는 7개 게임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100의 PE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NFT 아이템을 게임 플레이에 활용하는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죠. 대기업보다는 인디 개발팀이나 소규모 스튜디오가 많아서 커뮤니티 피드백을 빠르게 적용한다는 장점이 언급됩니다. 한편 크립토 게임 분야는 이미 AA 어급 대형 게임사들도 뛰어들기 시작한 상태라 이 7개 게임이 메이저 자본과 손잡거나 혹은 자체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확장하면 의외로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평이 있어요.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니 유저 입장에선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살펴봐야겠죠. 16 최고의 크립토 런치패드. 이미 위에서 런치패드들을 언급했지만 또 다른 기사에서도 이 주제가 반복해서 다뤄졌나 봅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비교 분석하면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런칭했고 그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커뮤니티와 소통은 얼마나 하는지, 보안 감사를 충실히 거치는지 등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는군요. 게임 NFT 메타버스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런치패드들도 점점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추는 추세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여러 신규 토큰 프로젝트의 붐이 예상된다고 하니 이 분야에서 또 한 번 투자를 모색하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17% XT 변호사 존 디튼 초크포인트 2.0 규명 촉구. 존 디튼은 SLP 홀더들 사이에서 싸우는 변호사로 유명하죠. 그가 이번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을 언급하며 정부나 규제 당국이 의도적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접근을 차단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라는 게 금융기관과 특정 업종을 차별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엔 그것의 2.0 버전이라는 겁니다. 디튼은 리플 SEC 소송이 바로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즉 SEC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리플을 공격함으로써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죠. 만약 2025년 새 정부와 의회가 출범하면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정비할 기회가 있을 거라며 디튼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8 폴리곤 블록체인. 폴리곤은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트랜잭션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해 많은 프로젝트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스 지분 증명 방식 외에도 체크 포인팅 기법을 써서 이 이더리움 메인넷에 주기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구조죠. 덕분에 보안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어느 정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DFI나 NFT 게임 분야에서 폴리곤을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사이드체인 혹은 롤업 솔루션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단 알비튬 옵티미즘 등 경쟁 레이어의 플랫폼도 만만치 않고 만약 이더리움 2.0이 훨씬 저렴하고 빠른 메인넷 환경을 갖추게 된다면 레이어의 간 경쟁 양상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변수겠죠. 19 비트코인 올인 행보. 이미 11번 항목에서 설명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0억 달러 자본 확충 이슈는 또 다른 기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줄곧 비트코인이 디지털금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가격이 훨씬 높아질 거라는 전망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기업 자산 중 상당 비율을 BTC로 보유하는 독특한 전략을 고수 중이죠.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옳은 판단인지 혹은 과도한 리스크인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글로벌 스탠다드 자산으로 자리 잡아간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엄청난 평가 이익을 손에 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20 베르나르 아르노 1년간 수십억 달러 손실. 명품그룹 LVMH를 이끄는 베르나르 아르노는 한때 세계 1위 보호 자리까지 올라섰으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주가 조정으로 531억 달러 또는 319억 달러 재산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언론마다 환율이나 시점을 다르게 적용해 수치가 다른데 대체로 2024년 한 해 동안 1780억 달러 정도로 자산이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아직 세계 6위 보호라는 점이니 여전히 어마어마. 명품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국 등 주요 시장의 소비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르노의 재산 변동은 명품 업계의 대외 환경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쓰입니다.